이른 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의 목공소. 아침 햇살이 나무가루 날리는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86의 박철민은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정확했다. 쇠익, 쇠익. 대패날이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얇은 나뭇결이 꽃잎처럼 말려나왔다. 철민은 손끝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다. 60년을 나무와 함께한 손이었다. 그 손은 셀 수 없이 많은 가구를 탄생시켰다. 할아버지, 또 여기 계셨어요? 25살 손자 박준호가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왔다. 아, 준호 왔나? 철민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할아버지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었다. 어제 먹은 밥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머니가 아침 드시라고 하시던데요. 그래? 벌써 아침인가? 방금 작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철민은 대패를 내려놓고 손을 턴턴 털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만들던 작은 서랍장을 바라봤다. 여전히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작업 속도가 느려진 것이 눈에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민은 갑자기 멈춰 섰다. 준호야, 여긴 어디지? 할아버지 집 가는 길이에요. 매일 다니시는 길인데.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준호의 아버지 박성수와 어머니 이영희 그리고 할머니 김순자가 모였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야. 성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목공소를, 그 능숙한 손을 누구보다 존경했다. 이틀 후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침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보입니다. 현재 중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기억은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철민은 자신의 병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한참 바라봤다. 60년을 함께한 손, 그 손마저 자신을 배신할까봐 두려운 듯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내 손이 기억할까? 그 물음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잡았다. 기억할 거예요. 할아버지 손은 나무를 기억하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손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구들, 가족들이 쓰는 식탁, 책장, 옷장, 모두 할아버지의 손에서 태어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나를 잊기 전에 할아버지의 손을 배워야겠다. 그 손의 기억을 내 몸에 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고 부모님은 반대했다.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할아버지, 저 목공 배우고 싶어요. 철민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너 같은 젊은이가 왜 이런 늙은이 일을? 할아버지, 손을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철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준호의 어깨에 얹어졌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목공 수업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목공소 문을 열었다. 준호도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났다. 목수의 첫 번째 수업은 나무를 만지는 게 아니라 만물을 보는 거다. 철민은 작업대 위에
여러 종류의 나무를 올려놓았다. 소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각각의 결과 색이 달랐다. 이 나무를 만져봐라. 눈을 감고.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눈을 감고 나무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그저 딱딱한 나무일 뿐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다려 주었다. 나무에게도 이야기가 있단다. 몇 년을 살았는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절을 견뎠는지 손으로 느껴봐라. 준호는 집중했다. 점점 나무의 결이 손끝에 느껴지기 시작했다. 거친 부분, 부드러운 부분, 옹이가 있는 부분. 각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이제 대패질을 배워보자. 철민은 낡은 대패를 건넸다. 그 대패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었다. 손잡이 부분이 오랜 세월 닳아서 윤기가 흘렀다. 리듬이란다. 나무의 결을 따라 숨을 쉬듯이. 할아버지의 시범은 예술이었다. 대패가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얇은 나뭇결이 물결처럼 말려나왔다. 준호가 따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대패가 나무에 걸리거나 너무 깊게 파이거나 삐걱거리며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다. 천천히, 급하게 하면 나무가 상처를 입는단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다. 가끔 준호의 손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줬다. 그래, 그거야. 내가 느낀 그 리듬을 기억해.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의 손에서도 나뭇결이 조금씩 말려 나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패질다운 대패질이 되어갔다. 하지만 같은 시간 할아버지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철민은 자신이 왜 목공소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준호를 보고도 한참을 생각했다. 너는 누구지?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요. 준호? 우리 손자. 철민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점점 더 자주 이런 순간들이 찾아왔다. 밥을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도구를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무 앞에 서면 그의 손은 기억했다. 대패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톱을 들면 정확한 선을 그었다. 머리는 잊어도 손은 60년의 경험을 저장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은 기억하는구나. 준호는 경외감을 느꼈다. 몸의 기억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할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도 손은 정직하게 움직였다. 이번엔 톱질을 배워보자. 철민은 굵은 통나무 앞에 섰다. 그는 먹줄을 튕겨 선을 그었다. 그리고 톱을 들었다. 슥, 슥, 톱날이 나무를 파고들었다. 정확하게 선을 따라 준호도 톱을 잡았다. 처음에는 톱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선을 벗어나고 힘 조절이 되지 않아 톱날이 끼었다. 톱질은 밀 때가 아니라 당길 때 힘을 준단다.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나무와 대화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손이 준호의 손 위에 얹어졌다. 함께 톱을 움직였다. 당길 때 힘을 주고 밀 때는 가볍게. 리듬이 생겼다. 그 리듬 속에서 준호는 할아버지의 호흡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하얀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손가락마다 작은 상처들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더 나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 봐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뭘 만들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만들어라. 나무는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게다. 준호는 생각했다. 무엇을 만들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할머니가 늘 불편해하시던 것. 낮은 밥상.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바닥에 앉기 힘들어 하셨다. 할머니를 위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싶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이다. 그날부터 준호의 첫 작품 작업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언을 했지만 손은 대지 않았다. 준호 스스로 해야 했다. 나무를 고르고 재단하고 대패질하고 조립하고 샌딩하고 오일을 칠했다. 서툴렀고 실수도 많았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나갔다. 2달이 걸렸다. 드디어 작은 식탁이 완성되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다리 길이가 미묘하게 달랐고 상판에는 대패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완성했어요. 철민은 식탁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했다. 내 마음이 느껴진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 무렵 할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이제는 준호를 알아보는 날보다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 준호? 준호가 누구지? 할아버지 손자요. 목공, 배우는. 철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준호는 매번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목공소에 오면 달랐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도구들을 알아봤다. 대패를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뻗어나갔고 나무를 보면 눈빛이 살아났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만들까요? 준호는 매일 아침 똑같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든 못하든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가 말했다. 오늘은 철민은 작업대를 두리번거렸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만 무엇을 찾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았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나무 위에 가져다 놓았다. 순간 철민의 눈에 초점이 생겼다. 손이 나무를 쓰다듬자 무언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작은 의자를 만들자.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준호는 재빨리 도구들을 준비했다. 할아버지가 의자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정확했다. 비율도 완벽했다. 2사람은 나란히 작업했다. 할아버지는 복잡한 부분을, 준호는 단순한 부분을 맡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나무 깎는 소리, 톱질 소리, 샌딩 소리. 그것이 그들의 언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왔다. 여보, 진지 드세요. 당신은 누구시오? 철민이 물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당신 아내예요. 아내? 나한테 아내가 있었나? 준호는 할머니를 얼른 부축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매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 밥 먹어요. 준호가 도시락을 펼쳤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들어있었다. 철민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떻게 먹는지 잠시 잊은 듯 멈칫했다.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철민은 손자의 움직임을 따라했다. 그렇게 천천히 한 끼를 해결했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대패를 잡으려 했지만 자꾸 놓쳤다. 톱을 들었지만 선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좌절감이 번졌다. 내 손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철민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배신당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평생을 함께한 손이 이제 자신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아니야, 이건 안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민은 대패를 내려놓고 작업대에 주저앉았다.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말없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 손은 제 손 안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할아버지 손의 기억이 제 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손을 통해서. 철민은 손자를 바라봤다.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준호는 인터넷을 뒤졌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법, 기억을 붙잡는 방법, 손떨림을 줄이는 운동,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다음 날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마사지해 드렸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하나 손가락을 주물렀다. 할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기분이 어때요? 좋구나.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따뜻한 손이구나. 준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할아버지 손자예요. 할아버지한테 목공을 배우고 있어요. 목공을? 그럼 너도 나무를 만지는구나. 네. 할아버지처럼요. 철민은 미소 지었다. 나무는 좋지.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평생 나무와 함께한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무는 배신하지 않았다. 사람이 잊어도 나무는 기억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갑자기 목공소 한쪽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서랍을 열고 상자를 뒤졌다.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뭘 만들려고 했더라. 철민은 혼란스러워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혔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뭘 만들고 싶으셨어요? 철민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의 눈이 작업대 위 나무 조각을 향했다. 작은 나무 조각. 준호가 대패질 연습을 하다 남긴 것이었다. 저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 텐데. 뭘 만들까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할아버지의 얼굴에 슬픔이 어렸다. 준호는 그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제가 뭔가 만들어 볼게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봐주세요. 준호는 작은 나무 조각으로 열쇠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봤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손짓으로 조언했다. 완성된 열쇠고리는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나뭇결이 살아있었고 손의 온기가 느껴졌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준호는 열쇠고리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철민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예쁘구나. 누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요. 내가 가르쳐 줬다고? 네. 매일 아침 같이 작업해요. 철민은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무엇이 고마운지는 할아버지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진심이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목공소는 더 추워졌고 준호는 작은 난로를 들여놓았다. 할아버지는 추위를 많이 타기 시작했다. 두툼한 조끼를 입어도 자꾸 몸을 떨었다. 할아버지, 따뜻한 차 드세요. 준호는 생강차를 끓여왔다. 철민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이 컵에 닿자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컵, 내가 만들었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컵은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만든 나무 컵이었다. 손잡이가 달린 특이한 형태였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신 선물로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아내요. 철민은 컵을 쓰다듬었다.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따라갔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다.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기억의 파편. 순자였나? 준호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름을 기억한 것이다. 맞아요. 할머니 이름이 순자예요. 철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다시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순자가 누구더라? 괜찮아요. 할아버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목공소 창문에 쌓여갔다. 눈이 오네. 철민이 중얼거렸다. 예뻐요. 나무에도 눈이 쌓이겠구나. 나무들도 추울 텐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따뜻했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산 사람다운 마음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만들까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만들지 말고 그냥 나무를 만져보자. 나무를 만져요? 그래. 그냥 느껴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작업대로 갔다. 여러 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었다. 눈을 감고 집중했다. 준호도 따라했다. 나무를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일 뿐이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무의 무게, 온도, 질감. 각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나무는 오래됐어. 철민이 말했다. 어떻게 아세요? 무겁거든. 나이테가 촘촘하면 무거워.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이지. 할아버지의 손이 나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이 나무는 따뜻한 곳에서 자랐을 거야. 결이 부드럽거든. 준호는 감탄했다. 할아버지는 사람은 잊어도 나무는 기억했다.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것.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지나면 내 손도 알게 될 거야. 나무가 말을 걸어올 거고. 그날 오후, 준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할아버지를 위한 가구를 만들기로. 할아버지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가구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할아버지를 위한 가구를. 뭘 만들지? 준호는 고민했다. 그리고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목공소의 의자. 낡고 삐걱거리는 의자. 새 의자를 만들어 드리자. 준호는 몰래 작업을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 할아버지가 깜빡 잠든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만들어 갔다. 도면을 그리고 나무를 골랐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참나무로 재단하고 대패질하고 조립했다. 예전보다 훨씬 익숙해진 손놀림이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대패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나뭇결이 꽃처럼 말려 나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의자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내 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 등받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 앉았을 때 편안함을 주는 것, 모두가 정교함을 요구했다. 이 부분이 왜 안 맞지? 준호는 몇 번이고 다시 깎아내고 맞춰보고 조정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손에 물집이 다시 생겼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의자가 형태를 갖춰갔다. 준호는 할아버지 몰래 의자에 앉아봤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조금 덜컹거렸고 등받이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준호는 다시 분해하고 조립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랬듯이 완벽을 추구했다. 어느 날 철민이 준호가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 아, 할아버지, 이건. 준호는 당황했다.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의자를 만들고 있구나. 네, 할아버지 드리려고요. 철민은 다가와서 의자를 살폈다. 손으로 만지고 앉아보고 다리를 흔들어 봤다. 준호는 긴장했다. 할아버지의 평가가 두려웠다. 좋구나. 정말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느껴진다. 그게 중요한 거야. 철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지만 넌 좋은 목수가 될 거야.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자신이 만든 것은 알아봐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아버지, 제가 완성하면 이 의자에 앉아주실 거죠? 당연하지. 이렇게 정성스러운 의자를 누가 마다하겠니? 그날 밤, 준호는 마지막 작업을 했다. 샌딩을 하고, 오일을 칠하고, 마무리 광택을 냈다. 의자가 빛났다. 참나무의 결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완성된 의자를 할아버지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 완성했어요. 철민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몸을 기댔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편하구나.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할아버지를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할아버지의 손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목공소가 어디인지도 헷갈려 했다. 집에서 목공소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다. 할머니는 울면서 동네를 헤맸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할아버지, 준호는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다.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2시간이 지나고 준호는 마을 뒷산 입구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철민은 나무 앞에 서 있었다. 큰 느티나무, 수백 년은 된 듯한 고목이었다. 그는 나무를 쓰다듬고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달려갔다. 아, 너, 누구지? 저예요. 준호요. 왜 여기 계세요? 모두 걱정하고 계세요. 여기. 이 나무를 보고 싶었어. 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왜요? 이 나무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잊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 나무를 아세요? 어릴 적에 이 나무 아래서 놀았던 것 같아. 아버지랑. 아니, 누구랑이었더라. 철민은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요. 모두 걱정하고 계세요. 집이 어디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울면서 남편을 껴안았다. 여보, 왜 그렇게 나를 놀라게 해요? 당신은 누구시죠?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소파에 앉혔다. 아버지 성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 안 돼. 준호가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집에 계셔야 해요. 목공소에 계셔야 해요. 준호야, 현실을 봐라.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우리가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고. 제가 지켜볼게요.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게요. 성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니?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할아버지가 제 인생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성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알았다. 조금만 더 집에서 모시자.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 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가 또 사라질까봐 불안했다. 철민은 잠을 설쳤다. 자꾸 일어나서 밖을 나가려고 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목공소에 가야 해.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가요. 내일? 내일이 언제지?
준호는 할아버지를 다시 눕혔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었다. 철미는 손자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그 손이 자신을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인 것처럼.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철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준호도 잠들지 않고 할아버지를 지켜봤다. 다음 날 의사가 집으로 왔다. 정기 검진이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진찰하고 가족들과 얘기를 나눴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말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성수가 물었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신체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떠난다는 것을. 그동안 좋은 시간 보내세요.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가 떠나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할머니는 계속 울었고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준호는 목공소로 갔다. 혼자 앉아서 할아버지가 만든 가구들을 바라봤다. 식탁, 의자, 선반, 책장. 모두 할아버지의 손에서 탄생한 것들이었다. 제가 이걸 지켜야 해. 준호는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손을 이어받는 것, 할아버지가 만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계속 만드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었다. 준호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것.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목공소에 왔다. 준호가 부축해서 데려온 것이었다. 철미는 목공소를 둘러봤다. 낯선 듯 익숙한 표정이었다. 여긴 어디지? 할아버지 목공소예요. 내 거? 네. 철미는 작업대로 다가갔다. 손으로 만졌다. 대패, 톱, 끌, 망치. 도구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이것들 내가 썼나? 네, 평생 쓰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뭘 했던 사람이지? 목수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수. 목수. 철미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뭔가 만들고 싶어. 그럼 같이 만들어요.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나무 조각을 깎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손은 떨렸지만 여전히 나무를 기억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패가 움직였다. 그 순간만큼은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이었다. 목수 박철민. 60년을 나무와 함께 산 사람. 2월의 끝자락.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준호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작품. 아니, 할아버지와 함께 만드는 작품. 할아버지, 우리 같이 뭔가 만들어요. 뭘 만들지? 할머니를 위한 보석함이요. 준호는 할머니가 늘 원하던 것을 떠올렸다. 작고 아름다운 보석함.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예쁜 보석함을 갖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미뤄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 해요. 순자 할머니. 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만들기로 했다는 듯 작업대로 향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도면을 그렸다. 작은 직사각형 상자, 여는 뚜껑, 내부 칸막이, 장식적인 요소들 모두 섬세함을 요구했다. 할아버지, 이런 모양이면 어떨까요? 도면을 보여드렸다. 철미는 한참을 들여다봤다. 좋구나. 하지만 이 부분은 곡선으로 하면 더 예쁠 거야.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짚었다. 여전히 미적 감각은 살아있었다. 준호는 도면을 수정했다. 나무를 골랐다. 은행나무.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의 나무였다.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나무였다. 재단을 시작했다.
준호가 주로 톱을 다루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봤다. 가끔 조언을 했다. 조금 더 왼쪽으로. 그래, 그 각도면 돼.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다. 비록 할아버지가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잊어도 나무에 대한 감각만큼은 여전했다. 대패질을 했다. 준호의 손놀림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다. 나뭇결이 물결처럼 말려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하는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요. 내가? 네. 철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억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조립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손을 댔다. 떨리는 손으로 나사못을 받고 풀칠을 하고 조각들을 맞췄다. 준호는 옆에서 도왔다. 할아버지의 손이 흔들리면 받쳐주고 힘이 딸리면 함께 힘을 주었다. 할아버지, 우리 손이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 같이. 한 주가 걸렸다. 매일 조금씩 작업했다. 할아버지의 컨디션에 맞춰서 좋은 날은 길게, 안 좋은 날은 짧게.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작업을 완전히 거부했다.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쓸모없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없으면 저 혼자 못 만들어요. 내가 뭘 도와? 할아버지 손이 저를 이끌어줘요. 제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할아버지 손이 알려줘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함께 대패를 잡았다. 할아버지의 손이 준호의 손을 이끌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봐요. 할아버지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철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손은 알고 있었다. 보석함이 완성되어 갔다. 뚜껑을 달고 경첩을 달고 내부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샌딩을 하고 오일을 칠했다. 다 됐어요. 할아버지. 완성된 보석함은 작고 아담했다. 은행나무의 따뜻한 색감이 살아있었고 곡선이 우아했다. 뚜껑을 연이 부드럽게 열렸고 내부는 벨벳천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예쁘구나. 철민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랑 같이 만든 거라고요. 할머니, 좋아할까?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요. 준호는 보석함을 들고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보석함이요.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만들었어요. 순자는 보석함을 받아들었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만드셨다고? 네. 같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건 거짓말이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싶었다. 순자는 보석함을 가슴에 안았다. 고맙구나. 준호야. 할아버지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보석함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았다. 저건 뭐지? 할아버지가 저한테 만들어주신 거예요. 순자가 말했다. 내가? 네. 준호랑 같이요. 철미는 보석함을 만졌다. 손끝으로 표면을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 뭔가 스치는 표정이 지나갔다. 이거 내가 만들었나? 네. 할아버지는 보석함을 한참 바라봤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다. 잘 만들었네.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보고 잘 만들었다고 하는 할아버지. 슬프면서도 웃음이 났다. 식사 후 준호는 할아버지와 산책을 나갔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곧 봄이에요. 봄? 네. 따뜻해질 거예요.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이 오면 나무의 잎이 돋겠구나. 맞아요. 새 잎들이 날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네. 할아버지와 손자는 천천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완전히 떠나도 이 기록은 남을 것이었다. 오늘 할아버지와 보석함을 완성했다. 할아버지 손이 여전히 나무를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만든 것들은 기억할 것이다. 3월이 왔다. 봄이었다. 목공소 앞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쁘구나. 할아버지, 저 나무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내가?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심으셨대요. 철미는 매화나무를 바라봤다. 25해를 산 나무. 그 나무가 자신이 심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쁘다는 건 알았다. 요즘 할아버지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식사도 잘하지 못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목공소로 모셨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만들까요? 오늘은 만들지 말고 그냥 있자. 철미는 목공소 안을 둘러봤다. 자신이 평생 만든 도구들, 가구들, 나무 조각들, 모두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여기, 좋구나. 할아버지 공간이에요. 내 거? 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을 뻗었다. 작업대 위 대패를 만지고 싶어 했다. 준호는 대패를 가져다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철미는 대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걸로 뭘 했더라? 나무를 깎으셨어요. 평생요. 평생. 할아버지의 손이 대패를 쓰다듬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윤기가 흘렀다. 그 윤기는 할아버지의 손이 만든 것이었다. 제 대패도 만들어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내 거? 네. 제가 쓸 대패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쓸게요. 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렸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같이 만들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같이? 네. 할아버지 손과 제 손이 같이요. 두 사람은 나무를 골랐다. 단단한 참나무, 대패 몸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준호가 주로 작업하고 할아버지는 손을 얹어 가이드를 해주었다.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은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조언은 여전히 정확했다. 손이 떨려도 기억이 흐려도 목공에 대한 감각만큼은 살아있었다. 일주일에 걸쳐 대패가 완성되었다. 준호의 손에 딱 맞는 크기였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대패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잘 써라. 평생 쓸게요. 할아버지. 준호는 그 대패로 나무를 깎아보았다. 나뭇결이 부드럽게 말려 나왔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도구, 평생 간직할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나 이제 기억이 안 나. 뭐가요? 아무것도.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너희가 누군지, 다 사라지고 있어.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지 않아. 나는 사라지고 있어. 할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할아버지 손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구나.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구나. 저는 할아버지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 손자. 할아버지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단어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병원 입원을 권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집에 있게 해주세요. 준호가 간청했다. 준호야, 현실을 봐야 해. 할아버지한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아버지 성수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병원보다 집이 편하실 거예요. 목공소가 좋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목공소를 기억이나 하시니?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몸이 기억하세요. 손이 기억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결국 가족들은 한 달만 더 집에서 돌보기로 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시키고 매일 목공소에 모셨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졌지만 목공소에 오면 표정이 밝아졌다. 여기. 좋아. 왜 좋으세요? 모르겠어. 그냥 좋아. 할아버지의 손이 작업대를 쓰다듬었다. 나무를, 도구들을. 기억은 없었지만 감정은 있었다. 어느 날 준호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만든 가구들을 다 기억할게요. 그럼 할아버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괜찮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소는 지었다. 고맙구나.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공소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하나 만졌다. 각 가구마다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 식탁은 제가 5살 때 만드신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 밥 먹을 수 있게요. 이 책장은 제가 중학생 때 만드신 거예요. 제 책이 늘어나니까요. 이 의자는 할머니 환갑 때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가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요.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만지며 들었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걸 다 만들었나? 네. 할아버지 손으로요. 철민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투성이에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손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다. 대단한 손이구나. 정말 대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손이에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4월 중순. 봄이 절정이었다. 목공소 앞 벚꽃이 만개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다. 예쁘구나. 매번 같은 말이었지만 매번 진심이었다. 준호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가구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가구? 네. 사람들한테 팔 가구요. 할아버지처럼 목수가 될 거예요. 철민은 손자를 바라봤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좋은 사람 같았다. 목수는 좋은 일이야. 왜요? 나무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나무는 정직해. 내가 정성껏 다루면 나무도 너에게 정성껏 보답해줘. 할아버지의 말에는 울림이 있었다. 비록 자신이 목수였다는 걸 기억하지 못해도 나무에 대한 철학은 여전했다. 할아버지, 제 첫 가구 뭘 만들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만들어라. 그게 가장 좋은 가구야. 준호는 고민했다. 무엇을 만들까? 그리고 결정했다.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가구. 할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는 안락의자.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작업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지켜봤다. 가끔 조언을 했다. 그 각도가 아니라 조금 더 니어. 손잡이는 더 두툼하게.
손이 편해야 해.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작업했다. 한 달이 걸렸다. 안락의자가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등받이 각도, 좌석 높이, 팔걸이 위치.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몸에 맞춰졌다. 5월 초, 안락의자가 완성되었다. 부드러운 곡선의 목재의자, 쿠션을 덧대고 오일을 칠하고 마무리를 했다. 할아버지, 앉아보세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휠체어에서 안락의자로 옮겨 앉혔다. 철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번졌다. 좋구나. 아주 좋아. 할아버지를 위해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 네. 할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게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마치 의자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고맙구나. 누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손자가요. 손자. 좋은 말이구나.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였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숨쉬기도 힘들어했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의사가 다시 왔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여보, 나 좀 봐요. 나예요. 순자. 철미는 아내를 바라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손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 손 따뜻하네요. 그럼요. 우리 50년을 손잡고 살았잖아요. 50년.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5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긴 시간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 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자꾸 헛기침을 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식어가는 손. 준호는 두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감싸 쥐고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계속 곁에 있을게요. 철미는 눈을 떴다. 희미한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봤다.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할아버지 손자예요. 손자. 그래, 손자.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준호는 밤새 할아버지를 지켰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했다. 너무 약해져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할아버지, 저예요. 성수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딸 미영이에요. 고모가 울며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할아버지, 준호예요. 준호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할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목공소, 가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였다. 가족들은 당황했다. 할아버지, 지금은 힘드실 거예요.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준호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겨 목공소로 향했다. 목공소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풍겼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여기. 좋아.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준호가 만든 안락의자에 앉혔다. 철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주변을 둘러봤다. 도구들, 나무들,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편안했다. 내가 여기서 뭘 했지? 준호가 할아버지 손에 대패를 쥐어줬다. 할아버지는 목 쑤셨어요. 평생 이곳에서 가구를 만드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대패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뭔가가 스쳤다. 아주 오래된 기억. 젊은 시절 처음 대패를 잡았던 순간. 아버지가 가르쳐주던 순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대패를 꽉 쥐었다. 평생을 함께한 도구. 그의 손은 여전히 대패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목공소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 손에는 대패를 쥔 채로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는 목수였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할아버지가 만든 관, 아버지 성수가 10년 전에 미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관이었다. 참나무로 만든 간결하고 아름다운 관. 준호는 할아버지의 관을 쓰다듬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작품 속에 있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가 만든 집에서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준호는 한동안 목공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없는 목공소가 너무 텅 비어 보였다. 한 달이 지나고 준호는 용기를 내어 목공소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지던 대패,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 마지막으로 쓰다듬던 나무. 준호는 작업대 앞에 섰다. 그리고 대패를 들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대패. 손에 쥐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나무를 놓고 대패질을 시작했다. 쇠익, 쇠익. 나뭇결이 말려 나왔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리듬. 할아버지의 손이 가르쳐준 호흡. 할아버지, 저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준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그날부터 준호는 본격적으로 목수의 길을 걸었다. 사람들에게 가구를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주문들이었다. 작은 선반, 의자, 테이블. 하지만 준호가 만든 가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정성, 따뜻함, 나무에 대한 존중.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었다. 이 의자 정말 편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수셨나 봐요. 네, 평생 목수셨어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문이 점점 늘어났다. 입소문이 났다. 젊은 목수가 만드는 따뜻한 가구. 1년이 지났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목공소를 확장했다. 더 많은 도구를 들였고 더 큰 작업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쓰던 도구들은 그대로 보관했다. 대패, 톱, 끌, 망치. 모두 소중한 유산이었다.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찾아왔다. 제 딸 책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물론이죠. 어떤 책상을 원하세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책상이요. 딸이 커가는 걸 함께 지켜봐 줄 수 있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만들어줬던 책상이 떠올랐다. 그 책상은 지금도 부모님 집에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튼튼했다. 제가 좋은 책상 만들어 드릴게요. 준호는 정성껏 책상을 만들었다. 참나무로.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나무였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크면서 함께 자랄 수 있게 했다. 완성된 책상을 보고 손님은 감탄했다. 너무 예뻐요. 제 딸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오래오래 쓰세요. 이 책상은 따님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손님은 책상을 가져갔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왔다. 딸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매일 책상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숙제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뿌듯했다. 자신이 만든 가구가 누군가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할아버지가 평생 느꼈던 기쁨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2년, 3년. 준호의 목공소는 점점 알려졌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주문이 밀려들었다. 준호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제자를 받아야겠다. 준호는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차례였다. 공고를 냈다. 여러 사람이 지원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띄었다. 22살 김민수. 대학을 중퇴하고 목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왜 목수가 되고 싶나요? 나무가 좋습니다. 나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좋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부터 목공소에 나왔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다. 목수의 첫 번째 수업은 나무를 만지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예요. 준호는 여러 나무를 꺼내 놓았다. 눈을 감고 만져보세요. 민수는 눈을 감고 나무를 만졌다. 처음에는 그저 나무였지만 점점 다른 것들이 느껴졌다. 이 나무는 무거워요. 맞아요. 오래된 나무예요. 준호는 흐뭇하게 웃었다. 민수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다. 대패질을 가르쳤다. 톱질을 가르쳤다. 조립을 가르쳤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민수는 열심히 배웠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제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는 평생 목수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단하셨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셨죠. 준호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 대패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언젠가 저도 이렇게 좋은 목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무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준호는 민수에게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대패를 보여줬다. 이거 제 할아버지랑 같이 만든 대패예요. 제 보물이에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패를 만졌다. 따뜻하네요. 할아버지의 손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요. 준호는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나무에 대한 사랑, 정성,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연결.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준호의 손 안에, 그리고 이제 민수의 손 안에도 5년이 흘렀다. 준호는 30살이 되었다. 목공소는 이제 작은 공방이 아니라 제법 알려진 가구 작업실이 되었다. 민수 외에 2명의 제자가 더 있었다. 할머니 순자는 여전히 건강했다. 이제 80이 넘었지만 정정했다. 할머니는 가끔 목공소에 들러 손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 준호 할아버지 닮았어.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만큼 잘하고 있나요? 아니, 내가 더 잘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어느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 어린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침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침대요. 준호는 흔쾌히 수락했다. 물론이죠.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준호는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침대를 디자인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곡선, 안전한 모서리, 편안한 높이,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디자인. 한 달에 걸쳐 5개의 침대를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참나무로 하나하나 정성껏 깎고, 다듬고, 조립했다. 완성된 침대를 병원에 전달했다. 아이들이 침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우와, 예쁘다. 나무 냄새가 좋아요. 준호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만든 가구가 아픈 아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는 것.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준호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내 손에 내 손이 있으니까. 그해 가을, 준호는 결혼했다. 신부는
목공소 근처 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나무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당신이 나무를 만질 때 그 손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결혼식장에는 준호가 만든 가구들이 놓였다. 피로연 테이블, 의자, 장식장. 모두 준호의 작품이었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분명히요. 1년 후 준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는 아들 이름을 박우진이라고 지었다. 우연은 친구, 진전은 진실. 나무와 친구가 되고 진실하게 살라는 의미였다. 준호는 아들을 위한 요람을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줬던 요람처럼 참나무로 정성껏 하나하나 손으로 깎아서 요람을 흔들며 준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자신에게 이어졌고 이제 자신의 손이 아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우진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몫이셨단다. 언젠가 내가 크면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들은 요람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몇 년이 더 지났다. 우진이는 5살이 되었다. 어느 날 우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공소에 왔다. 아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빠가 가구 만드는 곳이야. 가구? 응. 책상, 의자, 침대 같은 거. 우진이는 신기한 듯 목공소를 둘러봤다. 그리고 작업대 위 대패를 발견했다. 이건 뭐예요? 대패라고 해. 나무를 부드럽게 깎는 도구지.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대패를 들어 올렸다. 이건 아빠랑 증조할아버지가 같이 만든 거야. 증조할아버지? 응. 아빠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할아버지. 준호는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목수였는지, 어떻게 아빠에게 목공을 가르쳐 주셨는지, 마지막까지 목공소에서 나무를 사랑하셨는지. 우진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증조할아버지 멋지다. 그럼 우리 우진이도 나무 만져볼래? 준호는 작은 나무 조각을 주었다. 우진이는 나무를 만지작거렸다. 따뜻해요. 그렇지? 나무는 살아있거든. 우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저도 나무로 뭔가 만들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쳐 줄 차례였다. 그래, 같이 만들어 보자. 뭘 만들고 싶어? 엄마, 선물이요.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거.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작해볼까? 그날부터 우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직 어렸기에 대부분은 아버지가 했지만 우진이도 샌딩을 돕고 오일을 칠하는 걸 도왔다. 일주일 후 작은 보석함이 완성되었다. 우진이는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거 저랑 아빠가 만들었어요. 지은은 보석함을 받아들고 감동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진이가 만들었어? 네, 아빠랑 같이요. 지은은 남편을 바라봤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재능 있는데요? 증조할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나 봐. 그날 밤, 준호는 목공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다. 할아버지가 대패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이제 우진이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손이 우진이한테도 이어질 거예요.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대패를 쓰다듬었다. 여전히 따뜻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것, 제가 우진이한테 줄게요. 그리고 우진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할아버지 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목공소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작업대 위 도구들이 은은하게 빛났다.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도구들.
이제 준호가 쓰고 언젠가 우진이가 쓸 도구들. 준호는 일어서서 작업대로 갔다. 나무 한 조각을 집어 들고 대패질을 시작했다. 쇠익, 쇠익. 나뭇결이 꽃처럼 말려 나왔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리듬. 할아버지의 손이 전해준 감각.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할아버지의 손은 계속 살아 있었다. 손자의 손 안에서, 그리고 손자의 손자의 손 안에서.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도 마찬가지였다. 손은 기억했다. 사랑을, 정성을, 연결을. 할아버지가 선물한 것.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법이었다. 준호는 대패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할아버지 같았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손, 평생 잘 쓸게요. 그리고 준호는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언젠가 아들의 손으로 이어질 손으로. 밤은 깊어갔지만 목공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무 깎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할아버지의 손은 영원히 살아 있었다.